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귀코목 이야기, 귀코목TV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보라매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민현입니다. 이에 관해 도움 말씀 주실 임기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괴롭고 원치 않는 큰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죠. 이러한 소음 때문에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의 증상부터 진단 및 치료까지 상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소음성 난청은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 즉 와우, 다른 말로 달팽이관이 손상된 경우인데요. 특히 외유모 세포가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즉 신경의 일부가 손상이 된다고 봐야겠죠. 고막에 전달된 진동이 소리로 감지되는 기관인 달팽이관에 청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기정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감각신경의 손상이 일어나면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겪게 될까요? 네, 달팽이관에 감각신경의 손상이 일어나면 이런 소리를 잘 못 듣게 되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도 크게 켜놓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친구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사오정인이 이제 가는 귀니 그런 이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주변이 조금만 시끄러워져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확히 못 듣고 딴소리를 하기 일쑤입니다. 청력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귀가 울어대는 그런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청각 손상, 이명 외에 불쾌감이나 불안감, 불면증, 피로, 스트레스, 두통 등 여러 증상에 시달리는 등 정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맥박과 혈압에도 영향을 주시고요. 소화장애나 자율신경계 이상과도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해지는 거죠.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만드는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소리에 많이 또 오래 노출되면 고음역대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이렇게 85dB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보통 분들은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비교해서 난청의 정도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듣는 소리의 크기를 이제 데시벨로 나타나고 거기에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는 대개 0에서 한 140dB 사이에 그걸 세분화해 가지고 이제 어떤 구간을 들을 수 있느냐 그 해가지고 이제 청력 손상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0dB가 뭐 전혀 안 들리는 소리고 한 25dB 정도 소리가 우리가 아주 즐길 수 있는 자연의 소리, 즉 새소리, 시냇물 소리, 눈 밟는 소리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사무실이나 이제 대화 환경 이런 게 한 40에서 60dB 정도,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이나 식당의 소음이 60에서 80dB 정도, 이게 이어폰이나 음악으로 아주 크게 유튜브 즐기는 그런 큰 최대 음량이 한 90에서 100dB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뭐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 나온다면은 이제 100dB 이상 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폭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터사이클이 한 120dB 정도 되고요. 비행기 소음이 한 140dB, 총소리가 이제 170dB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소리부터 작은 소리까지의 어떤 그 기준으로 이제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이제 소리가 얼마나 이제 크게 작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0에서 한 25dB 정도의 이런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25dB 이상의 청력 소실을 보는다면 가는귀, 사오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력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난청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40dB 이상을 듣기 어렵다 한다면 이제 전화나 이제 소음 속에서의 대화가 불편하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보청기를 할까 말까 이제 망설이는 정도의 청력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75dB 이하의 그런 소리들은 우리한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지 않아요. 다만 85dB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하면 그거는 이제 귀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dB 이상에서 보호 장비 없이 15분 이상 노출될 때, 110dB 이상에서 한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될 때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소리가 점점 클수록 우리 귀에 오는 손상은 더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어폰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만큼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게 익숙합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젊은 층이 이렇게 크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요즘 저 문명 사회는 정말 소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 학교나 직장에 가기 위해서도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이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나 지하철 내의 소음이 대개 보통 이제 60에서 80dB 이상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 본인이 음악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60에서 80dB의 소음을 더 이기고 90이나 100dB 이상으로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를 즐겨야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주 큰 소리에 계속 장기간 노출이 되면 당연히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력은 너무 큰 소리로 장기간 혹사할수록 빨리 망가진다고 보시면 뭐 틀림없습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PC방에서 몇 시간째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 또한 이런 위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환자 중에 30대 이하가 전체의 38% 정도로 밝혀졌다고 그러니까 아주 이런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의 소음성 난청은 매우 심각하죠. 그러네요. 굉장히 심각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기계적 소음에 노출된 직종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뿐만 아니라 이명까지 같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소음성 난청과 이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귀에서 들리는 이명은 뇌의 청신경, 뇌 등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 경로와 이와 연결되는 그 신경계통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과민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이명의 많은 원인은 청력 감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성 난청도 청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부 이명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이 심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난청에 징후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청력 검사와 이명 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청각 상태 그리고 난청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검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진단하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떤 검사를 통해 소음성 난청을 진단하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사는 우선 순음 청력 검사 및 이명 검사, 이음양 방사 검사, 그리고 청성 뇌관 반응 검사나 청성 안정 유발 반응 검사 같은 청력을 좀 주파수별로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고막을 보는 이경 검사나 그다음 뭐 청력 검사, 다른 이제 중위 임피던스 검사 등등을 시행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이명도 검사, 즉 피나이토그램이라는 검사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는 환자가 이제 어떤 주파수에서 어떤 정도의 청력과 이명 강도를 가지는지를 청력 검사와 함께 확인해 보는 겁니다. 대개는 청력의 소실이 있는 위치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더욱더 정확한 진단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진단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음성 난청은 다양한 요건과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건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장기간의 소음 노출 후에 서서히 진행되는 청력 소실이 있다. 특히 4kHz 주변에서 이 고음역 난청이 있다. 그쪽에서의 청력 소실이 뚜렷한 경우를 우리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느끼는 이제 그 노화성 난청의 경우는 그냥 빨리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데에 비해서 이런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4kHz에서 이렇게 뾰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우리가 청력 검사에서 아주 도드라진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지요. 뭐 산업재해에서도 그런 4kHz 부분에서 한 50dB 이상 망가진다. 그런 이제 그 관련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치료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기본적으로 청력 손상은 한 번 망가지면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인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셨듯이 안타깝지만 이미 손상된 청각세포는 회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 환자가 근본적으로 청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은 며칠 내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돌발성 난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에서 큰 소리를 듣고 갑자기 안 들린다. 이런 분들은 빨리 찾아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받을 수만 있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니 고막내 스테로이드 주입법이니 항바이러스제, 혈액순환 개선제 등등으로 치료하고 충분한 휴식을 해주면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음성 난청, 이미 망가진 청력은 아직까지는 이런 회복 방법은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명확한 치료 방법이 없는 소음성 난청이기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소리나 음악을 듣는 습관부터 좀 바꾸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음악을 들을 때는 좀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똑같은 크기의 음악을 들은 경우에도 귀에 이렇게 꽉 끼는 이어폰 같은 경우는 모든 소리가 고막을 향해서 직접 전달되지만 헤드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넓은 방향으로 퍼지면서 좀 고막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이 좀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귓속형 커널형 그 이어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헤드폰보다는 소리가 더 크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위험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헤드폰을 사용하시거나 좀 더 작게 그리고 시끄러운 데서는 듣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하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이나 PC방 같은 이런 배경 소음이 아주 강한 데에서는 과도한 볼륨으로 콘텐츠를 너무 오랫동안 즐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이런 소음 들리는 데에서는 차라리 좀 안 들으시는 게 좀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소음이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이 귀를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귀마개 같은 거 잘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소음에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하실 때는요, 잠깐 조용한 장소에서 귀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항생제들이나 일부 약물들이 난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장기 처방 받는다 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약물 복용을 하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 및 진찰을 받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헤드폰 사용이나 조금 더 작게 듣기 같은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배포한 난청 자가진단법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쭉 보시면 전화통화, 대화, TV 소리 등 다양한 상황 10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본인의 상황과 맞다면 병원에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좋으시니 읽어보시고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귀코목 이야기, 귀코목TV. 소음성 난청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도움 주신 임기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귀코목TV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